1. 체코의 세들레츠 납골당. 해골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세들레츠 납골당은 수도 프라하에서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마을에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물 내부가 실제 인간의 뼈로 장식되었습니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인골로 만든 조형물과 샹들리에가 들어오는 이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성당 정면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상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안은 단백질이 썩는 듯한 악취가 나며 신비로우면서도 기괴한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하죠. 납골당 안에 있는 인골은 최소 4만 구에서 최대 7만 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실제 해골로 내부를 장식하게 된 것일까요? 1278년경 체코의 한 수도 원장은 예루살렘으로 가 골고다 언덕에 흙을 한 줌 가져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으로 성스러운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나도 죽으면 세들레츠에 묻히게 해주세요 라며 부탁했는데요. 14세기 유럽의 많은 이들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순식간에 3만 명의 시신으로 꽉 찬 공동묘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세들레츠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결국 공간이 부족해진 16세기부터는 납골당 안을 장식하듯 유골을 배치하게 되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 일본의 아오키가하라 숲. 나무의 바다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이 숲은 일본의 인기소설 공허한 십자가와 파도의 탑 덕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소설에서 주인공이 를 결심하는 장소로 이 아오키가하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소설책을 베고 있는 모습의 사체가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후 아오키가하라는 일명 죽음의 숲이라고 불리며 숲속에서 나침판이 작동되지 않는다. 혼자 이 숲을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유령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라는 여러 괴담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오키가하라에서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117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2010년에는 무려 247명이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숲안에서 비교적 쉽게 시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의외로 이곳은 하기 쉽지 않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나무들은 너무 높거나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 목을 매기도 어렵습니다. 숲속에 있는 절벽은 최대 3m밖에 되지 않고 근처 야생동물들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다음은 숲 입구에 있는 안내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부모님이 선사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아오키가하라 숲이 인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 3. 멕시코의 인형의 섬. 인형의 섬은 멕시코시티 근처 소치밀코 생태공원 내 운하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버려진 것처럼 낡은 인형들은 대부분 아기나 여자아이 인형입니다. 나무와 여러 집마다 매달려 있어 기괴하고 끔찍한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섬이 만들어진 걸까요? 인형의 섬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돈 홀리 안 산타나라는 남성의 사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920년대 3명의 소녀가 이 섬에서 놀다가 그중 한 명이 운하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들 중 자꾸 요즘 소녀 귀신이 보여. 요즘 무서워서 밤에는 잘 못 다니겠어.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아무도 섬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50년이 지나고 1975년 돈 훌리안 산타나가 이 섬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은 소녀가 매일 밤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침 운하 근처에서 낡고 오래된 인형을 주운 그는 나무에 매달아 소녀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인형을 수집한 후 높은 곳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산타나가 2001년 익사 사고를 당할 때까지 반복되었죠. 20년이 지난 현재 인형의 섬은 산타나의 가족들이 5대째 대를 이어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4. 토고의 아코데세와 주물시장. 토코의 수도 로메 근처에 있는 아코데세와 시장은 부두교 주수를 위한 재료를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를 구매할 수 있으며 흑인형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후기에 의하면 거북이는 3만원, 원숭이는 15만원, 코끼리 발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대표 상품은 동물 머리뼈인데요. 개, 고양이, 원숭이, 소, 하이에나 등 다양한 종류를 진열하고 있죠. 부두교 사제를 통해 원하는 주문에 맞는 부적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왜 이런 주술시장을 이용하게 된 것일까요? 토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두교 신자입니다. 게다가 주변 의료시설 환경도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토고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들어가는 대신 구두술의 힘을 빌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 아프면 침팬지의 손,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말의 심장과 다리를 구매한다고 하죠. 주술시장이 일종의 약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흥미를 느낀 해외 관광객들은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면 주술시장에 방문해 기념품을 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사체를 들여오는 것이 불법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5. 일본의 하시마섬. 하시마섬은 가로 400m, 세로 140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요. 하늘에서 본 모습이 마치 군함과 같아 군함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영화 군함도의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조선인이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장소이기도 하죠. 하시마섬은 해저석탄 채굴로 발전된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우리나라의 젊은이 800여 명을 강제로 군함도에 끌고 왔습니다. 비료로 사용하는 콩깻묵 주먹밥만 먹으며 1000m 길이의 탄광 안에서 하루 16시간씩 강제노동을 했는데요. 45도가 넘는 찜통더위 속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탄광 내부가 무너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바닷물이 들이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거주 지역에서도 차별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생활했지만 조선인들은 반지하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퀴퀴한 쥐아 냄새를 풍기던 조선인 숙소는 위생적이지 못했고 파도가 심한 날은 숙소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 숙소로 들어가는 계단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끔찍하다는 의미로 지옥계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만행이 서슴지 않게 벌어졌던 하시마 탄광은 1974년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1년 후 일본 방송국에 의해 하시마섬 다큐멘터리가 촬영되었습니다. 주로 일본인 거주 지역 위주로 보여주었죠. 근대식 아파트, 영화관 등 최신식 편의시설이 마련된 일본인들을 위한 지역과 조선인들의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더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6. 우크라이나의 프리비아트 시. Внимание, внимание! Городск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ообщает, что в связи с аварией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городе Припяти 우크라이나의 프리비아트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터진 도시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흉물스러운 곳이지만 예전에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발전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마련된 최첨단 계획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강에서는 유람선과 요트 대회가 열리는 최고의 휴양지였고 1980년대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포츠센터, 대형 슈퍼마켓, 놀이공원, 서빙기계가 있는 카페 등 훌륭한 시설 들이 많았죠. 하지만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변 50km 지역이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태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이 놀이공원 사진인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관람차 사진은 왠지 모를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개장 5일 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의외로 이 관람차는 한 번 가동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폭발 사고를 숨기려고 했던 소련은 헬리콥터를 통해 사고 현장을 촬영했는데요. 헬리콥터가 신기했던 어린이들이 다가와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에 처하자 아이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관람차를 가동했던 것이죠. 잠시 대피인 줄로만 알았던 프리비아트 주민들은 벌써 40년 가까이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요. 죽어서는 프리비아트에 묻히고 싶다 라며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7. 곤지암 정신병원.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미 국내에서 대한민국 4대 흉가로 유명한 장소인데요. 2018년 철거되어 CNN 선정 세계의 기괴한 장소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은 곳입니다. 1992년 정신병원으로 개원했지만 4년 만에 문을 닫은 이후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후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철거되기 전까지 끊임없는 괴담이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원장이 환자들을 학대했다. 환자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했다.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교도소가 있던 곳이라 귀신이 나온다고 한다. 등의 내용이었죠. 괴담의 출처를 알 순 없지만 널브러진 환자복, 버려진 수술도구, 깨진 창문 등 정신병원 내의 무서운 분위기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곤지암 정신병원의 유명세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령 스팟으로 알려진 관광객들이 몰래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를 준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2018년 곤지암을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 까지 인기를 끌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버려진 폐가처럼 보인 이곳은 사실 방치됐을 뿐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죠. 결국 건물주가 CNN과 영화사를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곤지암 정신병원이지만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공포장소로 기억될 만큼 그 영향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